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차박 대전 미리보기 맛보기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번 박지성, 손흥민 편에 이어서 오늘은 차붐 편입니다. 왜 차범근이냐? 차붐의 위대함을 그런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뭐로 가볼까요? 사실 뭐 상징성 아니겠습니까? 그냥 차범근, 차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그냥 한국 축구라고 하는 표현하고 등치되는 개념이죠. 똑같은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국 축구 하면 그냥 차범근, 차범근 하면 그냥 한국 축구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축구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축구하면 뭐 떠올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펠레, 뭐 마라도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펠레 그러면은 또 브라질 축구, 그다음에 또 아르헨티나 축구 하면 그냥 마라도나, 뭐 독일 그러면 뭐 베켄바워, 네덜란드 그러면 이제 요한 크루이프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예. 그 차범근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한국 축구와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그냥 뭐 한국 축구를 표현할 때 그냥 뭐 떠올라요? 그러면 바로 차범근, 차범 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징성의 그 첫 번째 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되는 건데 이런 거죠. 2002년 월드컵 때 생각나십니까? 독일 대표팀에 정말 뛰어났던 미드필더 미하일 발락이 다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여기가 차붐의 나라입니까? 이거로 끝나는 거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한국 축구, 대한민국 그러면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 그냥 차범근, 차붐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뭐 최근에 뭐 사실 박지성이나 손흥민 선수도 되게 잘해주지만 개인적인 썰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그 아시안컵이 이제 호주에서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베가놈이랑 중계를 하려고 딱 갔어요. 근데 베가놈이랑 있으면 좀 기분도 안 좋고 막 그 좀 그런 컨디션도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차붐님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또 우리 선수들 또 잘하는지 또 보신다고 그때 뭐 차두리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시드니에 보면 하버 브릿지라고 예쁩니다. 오페라 하우스 있고 거기서 이제 밥을 사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식당이 있었는데 웬일이에요? 저쪽 멀리서 1990년 월드컵에서 서독 대표팀으로 뛰었던 그 키 작은 피에르 리트바르스키라고 있어요. 리트바르스키가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와, 사진 찍자 그럴까?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점점점 우리한테 오는 거여서 뭐지? 그랬더니 역시 차붐님을 발견하고 리트바르스키가 아주 한 걸음에 와서 아주 격하게 포옹하고 너무 친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느꼈죠. 차붐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냥 저에게는 리트바르스키 이러면 그냥 그 진짜 90년이니까 와 이랬던 선수인데 와가지고 막 이러니까 역시 차붐이 대단하시군요. 이런 걸 느꼈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런 의미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박지성, 그다음에 손흥민은 박지성 같은 경우는 뭐 레전드죠. 그다음에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레전드인데 현재 뛰고 있으니까 리빙 레전드. 그러니까 둘 다 레전드입니다. 근데 그러면 박지성 선수가 해버지면 차붐은 뭐가 될까요? 제가 봐서는 시조새?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한국 축구가 사실 이제 차붐이 1970년대 말, 80년대 이렇게 독일 무대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정말 그 한국 축구는 월드컵 본선에 나가서 1승도 못했을 때고 뭐 한국 축구를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축구가 유럽 무대에서 뭔가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뭐 가능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많은 편견과 혹은 또 부족했던 그전 시절이기도 하죠. 그럴 때 나가서 이 완전히 그 공간과 길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차붐이잖아요. 이것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도 그 남쪽에 가면 남해인가 어디에 그 독일 예전에 가셨던 그때 뭐 그 간호사분들이라든지 광부로 하셨던 분들의 독일 마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제 차붐이 그때 독일 무대에서 뛸 때 그렇게 독일에서 살고 계셨던 그러니까 뭐 누구는 광부로 누구는 간호사로 가셨던 그런 분들이 차붐이라고 하는 그 말이 쓰일 때마다 그걸 보고 그렇게 우셨대요. 예. 그때까지 해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막 리그를 막 휩쓸어버리고 막 차붐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자체가 막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엄청난 희망과 또 눈물을 많이 쏟게 해줬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렇게 정말 한국 축구가 어려울 때 혹은 한국이 어려울 때 우리의 이름을 유럽 무대 그 본고장이 알렸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시조새 혹은 레전드를 뛰어넘는 레전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뭐 성적으로는 어땠냐? 뭐 성적으로도 얘기할 게 없죠. 분데스리가에서 모두 뛴 거 잠깐 뛰었던 것까지 다 포함하면 11시즌을 독일 무대에서 뛰었는데
분데스리가만 따진 겁니다. 뭐 나머지 뭐 컵 대회 이런 거 다 빼고요. 순수하게 분데스리가 경기만 따졌을 때 308경기를 뛰어서 98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0골에서 2골 빠진 그 숫자인데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 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스탯이실 텐데 이게 대단한 게 당대 차분보다 더 많은 골을 분데스리가에 넣었던 외국인 선수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외국인 선수들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이번 시즌만 한 시즌만 그렇게 많이 넣었다는 게 아니라 당대에 누적해서 역대 통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차범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록은 한 10여 년 정도, 10년인가? 11년? 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다른 선수에게 깨지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기록을 한 10년 정도를 보유했다는 거 하는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한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아시죠? 이 98골 분데스리가 차범이 때려 넣었던 골 중에 PK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골이 없습니다. 그냥 진짜 순수하게 필드골로만 넣었던 게 98골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엔 또 뭐 이건 이제 우리가 통산 성적이잖아요. 17골을 한 시즌 때 분데스리가에서 때려 넣은 적이 있는데 이게 1985-86 시즌인데 이때 분데스리가 득점 랭킹 4위가 차범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지금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득점 랭킹 4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대단한 선수들이 뛰는 리그에서 득점 랭킹에서 그것도 한 자릿수에 들어간다는 게 정말 대단한데 차범은 4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뭐 개인 스탯만 뭐 좋았냐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그 우에파컵 우승을 몇 번이나 했죠? 차범이 2번이나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뛰던 1980년에 했고요. 그다음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 뛰던 1988년 이렇게 해서 우에파컵 우승을 2번이나 했는데 근데 두 번째 우승했던 이 1988년 때는 레버쿠젠에서 극적으로 그 2차전 때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승차까지 끌고 갔잖아요.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가지고 우승시켰던 인물이 바로 차범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 다 우승을 할 때 차범은 다 주전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선수가 이 정도 유럽 메이저 대회에서 다 주전으로 뛰면서 2번 우승 한 적이 있나? 그 정도는 기억이 안 나요. 다 주전으로 뛰면서 이 정도로 차범의 어떤 임팩트는 정말 대단했다. 이거고요. 참고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첫 번째 우에파컵 우승했다고 그랬잖아요. 요때 차범의 백업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 유명한 거 다 아시죠? 지금 독일 대표팀의 감독 레브가 그때 백업이었어요. 차범이 힘들면 가끔씩 잠깐씩 뛰는 선수가 바로 레브였습니다. 이렇게 꽃가충 하는데 요거는 저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뭐가 있냐? 그리고 또 저는 또 이제 차범의 이 의미는 뭐가 있냐면 유럽 선수들에게도 밀리지 않는 엄청난 피지컬. 진짜 이건 볼 때마다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 짤들은 다 보시죠. 이게 진짜 말처럼 갈라져가지고 현역 때 이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이 허벅지가 말처럼 쫙쫙쫙 갈라져가지고 있는 그 이제 짤은 너무나 유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차범 그 집에 이제 제가 이제 가잖아요. 가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지금도 개인 운동하는 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갔더니 문성아 요새 고민이 많아.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는데 허벅지가 좀 1인치가 좀 빠진 것 같았어요. 봤더니 지금도 제 허리만 하시거든요. 그만하세요. 큰일 나십니다. 터지십니다. 그랬는데 지금도 이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게 처음부터 그러면 뭐 차범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말 근육으로 태어났겠습니까? 진짜 이건 만든 건데 제가 그 들었던 건 이런 겁니다. 독일에 딱 처음에 진출해서 붙어봤는데 경기 딱 뛰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되더래요. 여러분들 유럽 쪽에서도 독일 쪽은 진짜 이만하잖아요. 우리가 독일 선수 이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옛날 로베르트 후투 보고 진짜 사람 아닌 줄 알았거든요. 진짜 이만한 말도 안 되는 후투 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선수하고 몸 딱 부닥쳐 보니까 공격수니까 수비수하고 딱 부닥치니까 이거 말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한번 얘기하셨나? 피가 정말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레어라고 하죠. 그런 막 스테이크를 3끼를 막 먹었답니다. 몸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 엄청 하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범의 어떤 그 의미라고 하는 건 우리 아시아 선수가 한국 선수가 유럽 무대에 가서도 피지컬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그런 힘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과 경쟁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아닌가. 그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근육을 만들고 뛰는 것도 이건 진짜 이건 타고난 거죠. 예, 진짜 뭐 100m를 한 11초 정도에 뛰었다고 하니까 좀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으니 정말 또 다른 의미와 대단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7번째,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성과도 내고 팀도 우승시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뭐 그냥 인정 이거 된 거죠. 이응지읒 하는 건데 독일에 굉장히 권위 있는 그 신문이 있습니다. 예, 잡지가 있죠. 전문지가 있습니다. 축구. 예, 선지요? 아 그거 아니고요. 그건 저 영국 거고요. 그건 이제 믿고 뭐 거르는 거고 저 뭐가 있냐면 키커지라는 게 있죠. 예, 키커지에 하면 그냥 뭐 느낌은 BBC급 독일에 키커지에서 뭐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그냥 예, 그냥 거의 피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키커지 이런 데서 뭐 앞다퉈서 표지 모델로 차범을 딱 사실 그런 거 보면 참 멋져요. 이런 권위지에서 딱 우리나라 선수 이렇게 표지 모델까지 해준다는 건 참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8번째 근래에 아예 분데스리가 리그 차원에서 언제더라 한 1년 됐나요? 차범을 포함을 해서 아예 공인 레전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어요. 예,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분데스리가가 인정한 레전드, 그러니까 오피셜 레전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레전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데스리가 차원에서 레전드,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카드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어떤 레전드 행사가 있으면 항상 가십니다. 예, 완전 공인된 레전드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지금 공인되어 있다 이런 거고요. 또 너무나 이러다 보니까 뭐 평가들 유명한 말들이 많은데 그 퍼거슨 감독 있잖아요. 퍼거슨 감독이 그 에버딘이라고 하는 팀을 조그마한 팀을 이끌 때 맨유로 오기 전에 그게 1979년 9월 19일 우에파컵 에버딘과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집니다. 에버딘이 딱 지고 나서 인터뷰를 하죠.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퍼거슨 감독이 차범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해결 불가능한 존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도 상당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경기에서 차범의 활약이 정말 대단했고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차범의 어떤 활약 이런 것도 이렇게 또 이런 명장이 뭐 나중에는 좀 명장이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이야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해볼 만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럽 무대에서 뛰다가 이제 커리어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제 어디서 마무리를 할까 이러고 있는데 그때 중동 제가 이건 직접 들었던 겁니다. 중동 쪽에서 백지수표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왕족 형들이었겠죠. 딱 이렇게 로얄 패밀리가 와서 얼마든지 써라. 뭐 연봉이겠죠. 다 주겠다. 예. 안 가셨대요. 왜 그러셨을까? 네. 백지수표는 진짜 그냥 쓰는 대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그 연봉을 받고 싶은 만큼 그냥 자기가 표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하셨대요. 예. 나중을 좀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기성용도 예전에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예, 뭐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차범도 내가 좀 그래도 유럽 무대에서 이렇게 10년 정도를 뛰면서 한국 축구의 어떤 그 위상이라고 할 거예요. 이런 걸 좀 만들어 놨는데 마무리를 그냥 깔끔하게 딱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것도 저는 좀 멋있는 얘기가 아닐까 좀 생각되고요. 대표팀에서도 사실 차범근은 뭐 대단한 인물이고 대단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축구 역사상 A매치 가장 많이 뛴 인물 누굴까요? 맞습니다. 네. 홍명보 선수와 같긴 합니다. 136경기. 역대 한국 축구 대표팀 최다 출전자 공동 1위가 바로 차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시죠? 옛날은 기록이 안 남아 있어요. 제가 이거 요즘이야 이제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디지털화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옛날은 예를 들어서 차범만 하더라도 뛴 영상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전에 그 말레이시아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7분의 헤트트릭 이런 거 이거 다 못 보잖아. 그래서 옛날 분들은 사실 A매치가 상당 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A매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프로 중심의 축구 시스템이지만 옛날은 대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뭐 박스컵이네 무슨 메르데카네 뭐 어마어마한 대회가 많았기 때문에 맨날 A매치를 했어요. 맨날 국가대표 경기를 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기록이 안 남아있대요. 그래서 제가 요 A매치 통산 기록하는 그 막 만들 때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때 뭐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옛날 신문 찾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모은 게 136경기. 약간 저는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공동 1위고요. 그러면 한국 축구 역사에서 가장 많은 A매치 골을 넣었던 인물? 이것도 차범입니다. 예. 무려
58골, 58골 이렇게 좀 넣었고요. 이것도 뭐 좀 1위 기록이고 이것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산 기록이 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것도 좀 빠져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A매치 한국 역사상 최다 출전, 최다 골 모두 차범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왜 차범근인가? 차범의 위대함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했던 손차박대전, 박지성, 손흥민, 차범, 맛보기, 미리 보기를 해드렸는데 자, 이제 진짜 게임 한번 들어가야죠. 4월 12일 일요일 밤 10시입니다. 감스튼에 저희가 가서 이제 진짜 게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손차박 중에 누굴 선택해야 될지 혹은 같이 모실 분들은 또 어떻게 또 누굴 선택을 할지 그래서 어떻게 한번 신나게 한번 얘기를 해볼지 네, 오늘 편도 여러분 쫙 댓글 달아주시면 싹 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결정해서 네, 끝장 토론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